자, 오늘 2명을 선정했어요. 오늘의 핫투. 첫 번째 주인공은 조진웅 씨입니다. 여권에서 조진웅 씨를 감싸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조진웅 씨의 과거 범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시면서 피해자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막 감싸도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한 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은 소년원 근처 안 당겨본 청춘이 어딨냐라는 발언으로 옹호를 하는데, 소년 시절이 아니라 스타가 되고 나서도 감독과 후배 배우를 때렸다는 폭로가 나왔고요. 내가 맞았다라는 감독 본인도 등판했습니다. 이쯤 되면 소년범 차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인 배우 A씨 회식 자리에서 노래 부르기 거절하자 얼음 던지고 폭언을 했다. 배우 B씨와 C씨, 매니저 D씨와 E씨 술자리에서 조진웅에게 뺨 맞고 발길질 당했다. 매니저 F씨, 과거도 문제지만 현재도 문제니까 문제다.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허철 감독이 본인 등판했어요. 조진웅 11년 전 아무 이유 없이 가격을 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며칠 지나도 사과 안 한다. 과거 이력 알게 돼 용서의 마음이 올라왔다. 뒤늦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갑자기 조진웅에게 주먹으로 맞았다. 얼굴을. 싸울 틈도 없이 주변에서 뜯어말려서 일방적으로 맞았다. 그 이후 TV에서 조진웅 얼굴만 나와도 분노가 치밀어서 껐다. 맞았다는 감독 본인도 등판을 한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잠시 후에 이 여권 일각에서 조진웅 씨를 두둔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우리가 다뤄보겠지만, 그분들의 논리가 어린 시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되는 건 성인 이후, 급기야 이름이 알려진 이후, 유명해진 이후에도 후배 배우들과 매니저들, 감독까지 때렸다는 건 아닙니까? 맞았다는 본인 감독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네, 그래서 소년 시절 얘기가 아닌데요. 사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제 유명한 방송이나 연예인들은 사실상 공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과거 소년범 시절의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본인은 그거를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자마자 하루 만에 본인이 은퇴 선언한 거 아닙니까? 아니, 감독을 왜 때려요? 감독 때린 건 좀 심한 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 갑을 관계에 있어서 배우 입장에서는 가장 갑이 될 수 있는 감독까지도 때렸다. 그리고 그 회식 자리 가서 본인이 원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고 얼음을 던졌다. 이런 거는 현행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년이었던 이 조 배우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고 지금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뒷단에서는 여전히 반성과 교화가 없는 모습이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소년범이다.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지 않냐. 사회가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연예인에 대해서만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 이 연예인 계층이 아닌 분들이 나서서 얘기를 합니까? 소위 민주당 현 여당 지지 연예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 통일교에서도 잣대가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그 잣대만 달랐지 일어난 일은 똑같았는데 잣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말 이 야권을 지지했던 연예인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여러분들은 똑같이 얘기할 겁니까? 그리고 소년범이 아닌 게 밝혀졌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리고 이 당한 사람, 내 딸이 20살 넘은 내 딸이 그런 정말 더러운 피해를 입고 집에 끌려 들어와서 돈까지 끄집어서 갔는데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저렇게 날마다 스크린에서 얼굴을 보고 그거를 보는 딸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지. 정말로 교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참전해서 같이 가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피해자에게. 더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절대 우리 사회가 단순하게 프레임 전환을 해서 포장지만 바꾼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1994년도 그 사건이 실제 조준영 씨가 연루된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조 씨는 성범죄 의혹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라고만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드립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진웅 씨가 배우로 이름을 알려진 이후에 폭행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뭐 철없을 때 한 짓이다라고 두둔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얼음을 던졌다 후배 배우에게. 아니 누가 얼음 던져본 적 있어요? 없죠. 없죠. 인격자시니까 없잖아요. 감독님도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스튜디오에 6분, 7분, 8분, 9분 계신데 저 태어나서 감독 때려본 적 한 명도 없거든요. 김유정님 있으세요? 아이, 때리면 안 되죠.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 얼음 맞은 맞으면 맞았지 감독님한테 제가. 감독님도 안 때려요. 네. 아유, 웃을 일이 아닌데 저 쓰는 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음 맞은 그 후배 배우가 지금 뭐 스타가 됐다고 하는데 트라우마가 여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다큐 감독도 처음 본 날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더니 당사자는 답이 없고 매니저가 와서 무릎 꿇고 사죄를 매니저는 또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처음 본 날 맞았을 때 그 황당함. 그래서 저는 조진웅 씨가 나오면 TV 껐다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소년범이 이제 갱생의 어떤 표본이 아니냐, 그리고 뭐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 아니냐, 교화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일면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폭행이나 면허 취소될 정도의 음주가 성인 된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마냥 덮고 갈 수 있는 문제인가, 이렇게 두둔하는가. 예. 저는 항상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것은 선택적인 레토릭이었나,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최근에 과거에 어떤 이제 물론 조진웅 씨 경우에는 본인이 재가를 치렀지만 그 단죄를 받았지만 또 최근에 그냥 알려지지 않았던 소위 아이돌 스타들의 과거 전력 때문에 연예계에 완전히 영원히 퇴출당하는 케이스도 네. 있었고, 그다음에 학폭 전력 때문에 이를테면 한예종 합격 취소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괜찮다고 하면 다 어떻게 합격 다시 시켜줄 건가요? 너네도 그냥 다시 돌아와 아이돌 스타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조금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는 차원이고요. 본인이 연예계 은퇴 선언을 한 것은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좀 하고 그게 좀 더해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태도를 견지했더라면 국민들의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런데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 조진웅 씨는 비행 청소년들의 희망의 상징이다라고 치켜세우며 조진웅을 비판하는 여론의 집단적 링치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 왜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겁니까? 검찰개혁이나 하시지. 조진웅을 무대에서 끌어내린 사회의 비정의 분노 아무도 안 끌어내렸어요. 본인이 은퇴한 거지. 아니 말은 바로 해야죠. 갱생 가능 증명한 인물로 비행 청소년들의 희망의 상징이다. 정이 아닌 집단적 린치다. 이렇게 두둔을 했는데 희망의 상징. 아니 이게 교화가 됐습니까? 김건선 변호사님. 감독 때리고 후배 배우 얼음 던지고 매니저에게 때렸다라는 증언도 나온 인물인데 희망의 상징이라뇨. 배울까 무서운데.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 도대체 왜 이 문제에 끼어드는 겁니까? 근데 처음에 저도 이 기사 접하고요. 3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철없던 어린 시절에 어떤 그 비행을 가지고 저렇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와서 정상의 자리에 올린 배우를 저런 식으로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게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30년 전의 범죄가 철없던 시절에 그냥 뭐 자전거 훔치고 그런 범죄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걸 종합해 보면 강도 강간이었던 내용이 거의 드러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좀 더 확인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진웅 씨가 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이제 기사 내용에도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철없던 시절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 아까 그 여권의 뭐 시인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소년원 근처에 안 가본 사람이 있냐고. 그것도 볼까요? 김어준 씨의 고정 출연했던 류근 시인이 조진웅 씨를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소년원 근처에 안 당겨본 청춘이 어디 있냐. 우리나라 인구 중에 2천만 명이 전과자다. 왜 조진웅을 문제 삼느냐. 앞서 자 질문 드릴게요. 검찰개혁 자문위원장과 류근 시인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소년원 근처에 여기 가본 사람이 있어요? 99% 이상은 소년원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갱생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빠진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조진웅 씨 자체가 이름 바꿨잖아요. 그러면 지금 8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침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숨겨왔고 유선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드린다. 정말 나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의 과오에 대해서 평생을 짊어지고 살겠고 더 열심히 살겠고 또 그러한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갱생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저런 삶에 박수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숨어서 지냈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뭐 홍범도 유해 송환 때 80점 광복절 기념 때 더구나 영화에서 이재명 대통령 영화를 보면서 마치 본인은 정말 이제까지 정의롭게 살아온 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단순히 30년 전에 했던 걸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건 사안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자, 갱생이 됐다고 합시다. 갱생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의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배우 역할을 하면서 브라운관에 나타나는 것 자체는 불편한 거죠. 근데 본질은 파악하지 않고 30년 전에 있었던 일 갖고 왜 문제를 삼냐.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보면 여권 인사들이 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성향이 있고 정체성이 똑같으니까 뭐 성범죄 그런 거 안 필요 없고 살인을 저질렀어도 우리 편은 우리가 옹호해 줘서 보호해 줘야 한다? 그런 논리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권은 여권답게 행동을 해야죠.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 저런 행태, 무조건적으로 뭔가 쉴드를 치고 자기 편에 대해서 옹호하려는 저는 태도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소년원 근처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딨냐?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딨냐? 물론 모두가 다 소년원을 갔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아닐 거예요. 저분이 시인이고 김어준 씨 방송 고정 출연자였다면서요. 굉장히 유명한 작사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어린 시절에 미성숙했던 자아로서 누구나 다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저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감독 때렸잖아요. 감독 왜 때립니까? 소년원 갈 수 있다 쳐요. 다 소년원 근처 갔다고 쳐요. 저는 뭐 조진웅 씨의 30년 전 과거 사건은 뭐 당연하고 배우 이후에 이제 최근에 드러난 몇 개의 폭행 사건 등 비올 생각이 전혀 없고요. 뭐 알게 될 이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내가 알았던 조진웅의 배우에 대한 실망감 당연한 거고요. 근데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발언들을 여권, 친여권 이렇게 구분해서 이 조진웅을 비호하고 내 편이니까 감싼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의 소신에 따른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소년법의 취지상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보니까 김재련 변호사도 똑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식의 보도 양태, 공격이 과연 우리 사회에 합리적이고 이성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보니까 우리 편 같아서 감싸고 보수니까 이 범죄를 엄중해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형성돼 있는 지금 사회적 이 논쟁의 장이 아닙니다. 그냥 알게 됐으니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여과 없이 표출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적정 정도의 어떤 절제, 이거는 조진웅 개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 아직 여전히 과거의 사건에 매여서 사는 피해자도 있지만 소년범을 어린 시절 어떤 일탈로 인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만 갱생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살고 있는 그때 이제 소년범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모든 소년범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 조진웅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데 그걸 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나 류군 씨나 박범계 의원이나 김원희 의원 등이 마치 모든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인 것처럼 조진웅 씨에 대해서 두둔하니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진웅 씨를 두둔한다기보다는 소년법의 취지를 볼 때 이렇게까지 접근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조진웅 씨를 누가 두둔합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박찬훈 씨나 류군 씨는 조진웅 두둔한 거 아닙니까? 두둔하고 그거를-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두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런가?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저는 그렇기보다 뭐 조진웅 배우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정도의 표현인 거지. 그 과거 사건을 두둔하거나 조진웅 씨의 그 이후의 인성이나 태도 이걸 뭐 두둔하는 건 아니잖아요. 범죄 행위까지 합리하거나 두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본질적인 그렇죠. 측면은 조준웅 씨가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좀 용서해주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거는 그 범죄에 대한 두둔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행위에 대한 두둔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 논란이, 이런 논쟁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의 문제 제기는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굳이 그 중에 이제 그렇게 소신 있게 이 비판을 감내하고 또 목소리를 낸 분들이 몇 분이 이제 뭐 여당의 국회의원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그 검찰개혁위원장 자문위원장이란 분은 형법 교수신 것 같은데 형사적 정책적 입장에서 그런 입장 낼 수 있는 거죠. 뭐 그거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비판받을 것까지 감내하면서도 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다는 소신 발언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네. 돌아오라 조진웅. 급기야 한 인사는 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공교롭게 또 여권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조진웅 씨가 2017년에 소년범 관련된 질문을 받았지만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며 강력 부인했던 과거 전력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진웅 소년범 관련 첫 제보 받은 뒤 미성년 무명 시정 저지른 잘못 있냐라고 물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며 8년 전에 이미 조진웅 씨 측이 부인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김유정 장관님 또 여가부 장관이잖아요. 여가부에서는 이 청소년의 어떤 계도 이런 문제도 다 관할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 소년법 보호법의 취지는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든지 이 갱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상적이고 성실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교화의 어떤 가능성을 줘야 된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한 분들도 아마 이제 그런 취지로 너무 이제 소년범 때 시절을 성인이 될 때까지 낙인 찍어서 안 된다라는 어떤 철학적인 말씀을 이제 주신 것 같은데, 조진욱 씨 문제로 좀 좁혀보면 2017년이면 8년 전이긴 해도 조진욱 씨가 꽤 유명했던 시절인데 본인의 이제 어떤 소년범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었다. 그럼 과연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소년보호법의 취지대로 이 갱생이나 교화가 됐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 여전한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면 그래도 마음에 그걸 담고 있는 사람이구나. 소년법 논쟁은 거기서 멈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강하게 부인을 했죠. 예, 그랬기 때문에 같은 언론사에서 8년 동안 멈추지 않고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때 인정하고 반성만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소위 계속 직장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행태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권 인사들이 조진웅 배우를 감싸면 감쌀수록 이 사람 알고 보니 소년범 아니고 이렇게까지 많이 나빴는데 라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본 사람에게도 이렇게 가격하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노래, 그러니까 원하는 노래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얼음을 던지고, 그리고 뺨을 맞았다라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발길질을 당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8년 전에 부인한 거에 이어서 본인이 주변 배우나 스태프들에게 이런 폭행을 가하면서 2022년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갑질 신고 영상을 홍보 영상을 또 찍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반되는 모습들을 가까이서 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뭐 여권에 이런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소년범 시절에 어린 시절에 단 한 번 쉴 수 있었던 걸 이 사회가 비판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년범 사건이 없어도 이 정도 그 관계자들하고 그냥 얼음 하나 날리거나 뺨 하나만 때렸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독자들과 또 우리 시청자들, 또 국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장발장이라는 게 알려지는 즉시 사회적으로 수감시켜버리는 게 옳은가? 그 당시 이렇게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좀 특혜예요. 자, 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 전력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배우 생활 은퇴까지 선언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 과거라는 거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냐, 이게 논쟁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논란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하나 볼까요? 자, 이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공식 초청된 배우 조진웅 씨가 무대에 저렇게 올랐습니다. 국민 의례까지 낭독을 했고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이 장면이 논란의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어떤 피해 감정을 건드렸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진웅 씨에 대한 제보는 8.15 광복절 이후에 많이 제보가 쏟아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가 또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안 특사라든가 이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의 내레이터를 참여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굉장히 정의롭고 역사관이 투철한 이미지로 그려지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잘못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고 저렇게 정의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못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으로는 이렇게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가해자이자 범죄자가 이제는 독립투사 이미지까지 얻었다.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보도가 시작이 됐고 이 배우 조진웅 씨에 대해서 과거 고교 시절의 소년범 이력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한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명까지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조진웅 씨 배우 생활 은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됐습니다. 은퇴에 방송가도 비상이에요. 지금 손해배상액도 어마어마할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다작을 한 상태이고요. 또 앞서서 대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그널2에 대한 이 촬영이 맞춰져 있고 지금 후속 편집만 이루어져서 이 개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악재가 터진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재촬영을 하거나 이 방송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제작자,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위약금 소송이 다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 워낙에 조진웅 씨의 개런티 출연료가 고가이다 보니까 손해상 배상액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통상적인 사건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의 표준 계약 같은 경우는 배우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품위 손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적 무리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사회적 무리가 된 사건인 만큼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책정될지
것이 좀 관건인 사건이고요. 책임 제한 비율로 조진웅 씨의 일로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참작하더라도 손해가 이렇게 커진 부분은 또 다른 원인이 개입돼 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어서 향후 진행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 인기 있는 배우였다 보니까 이제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이 또 상당히 또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논쟁 어떻게 봐야 하냐. 여론을 지금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30년 넘게 고통받은 피해자의 2차 가해다. 검찰 개혁 외치던 위선자. 뭐 정의로운 이게 다 여론이라는 점 저희 짚어드리고, 그런데 또 반성하며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해줘야 한다.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냐. 라고 또 반론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여론이 좀 엇갈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 오늘 이 소년범 전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 저희 두 전문가를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이용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손준영 안산 청소년 창업 비전 센터장님 저희 모셨는데, 일단 여기가 소년원 출신 아이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소년원을 출원한 청소년과 그리고 위기 청소년을 이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회 자립을 도와주는 안산 청소년 창업 비전 센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요. 쟁점들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씩 뜯어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워낙 뜨거운 논쟁적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전문가의 개인적 견해라는 점 저희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 바로 이겁니다. 소년범 과거 공개 논쟁. 자, 그러니까 소년 시기에 저질렀던 범죄를 물어야 하냐 아니면 묻어야 하냐라는 것인데, 엇갈린 두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예, 갱생과 성공은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가? 장발장이라는 게 알려지는 즉시 다시 사회적으로 수감시켜버리는 게 옳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당시 이게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좀 특혜예요.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지금 폭행 관련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많은 시청자분들 역시 생각이 조금 다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용혁 교수님, 네. 묻어야 합니까? 물어야 합니까? 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어야 한다. 네. 우리 손 센터장님은요? 묻어야 저는 합니까? 물어야 합니까? 아이들을 생각해서 사실은 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묻어야 한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엇갈리십니다. 네. 그러면 자, 일단 이용혁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물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뭐 지금 저 배경 설명이 나온 것처럼 예. 과연 이 범죄가 단순한 장발장 범죄냐,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바꿔 얘기하면 네. 이 소년법의 근본적인 그 취지는 이를테면 호기심 때문에 흥미로 뭐 장난감을 훔친다든가 또는 뭐 빵을 하나 훔친다든가, 그러다 본다면 개선, 교화, 교육이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우리 사회가 특별한 이 특칙을 제공하는 그런 취지인데, 네. 근데 지금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러한 범죄가 아니고 특가법상의 강도 강간이다, 일단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 이것은 흉악범입니다, 사실은요. 그 소년 흉악범에 해당이 될 공산이 큰 것이고, 네. 물론 그 당사자는 뭐 성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알려진 보도 등에만 국한시키면, 예.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이 보호 처분 대상이 아니고 형벌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함이 원칙인데 30년 전에 소위 그 소년법의 특례를 본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면벌부로서 당시에 예, 혜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그 같은 잘못된 사법 판단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이 어려워서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교화 교육의 대상이 될 네. 그럴 사건 자체가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이 30년 동안 나름대로 인위적인 노력을 해서 이것을 사실상은 숨겨온 것과 다름이 없고, 그러다 본다면 또 소년법의 취지도 네. 소년에 대한 온전한 정상적인 발달을 목표로 한 것이지 이미 다 성년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 없어졌다. 그렇다 본다면 우리 사회의 평균 법감정에 맞는 네.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혁 교수님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은, 물론 이제 조진웅 배우는 성범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게 단순히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판단과 지금의 판단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손주현 센터장님은 이제 소년범들을 또 가까이서 보시니까 네. 지금 이용혁 교수님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 뭐 조진웅 배우님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었고 그리고 이제 뭐 강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더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생 같은 경우가 폭행하고 특수 상해로 10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을 출원했습니다. 네. 근데 소년원을 출원하고 저희 센터를 와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 현재 취업을 해서 5년 정도 대단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조진웅 사건 이제 바로 보도고 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울면서 물어보는 이야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센터장님 막 그러면서 저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배우도 저렇게 멋있는 배우도 소년원 출원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추락을 하는데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보다 정말 죄를 용서받는 기분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고, 허드렛 일도 본인이 다 맡아서 하면서 본인의 어떤 능력을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았던 친구인데, 만약에 하나 본인의 이런 이력을 밝혀주는 기자는 없겠지만 옆에 있는 말들을 많은 친구들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소년원을 갔다 온 사실을 아는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소년원을 갔다 온 사실이 만약에 자기를 인정하고 예뻐하는 상사님한테 그 얘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분이 여태까지 너무너무 예뻐했던 직원이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쁜 직원이 아니라 단지 소년원, 중범을 저지르고 소년원을 갔다 온 범죄자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네. 저는 다시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손주현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소년범에 대한 처분, 이거는 일반 형사처벌과는 또 다릅니다. 직접 소년원을 거쳐서 지금은 청소년 또 자립을 돕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형사법처럼 어떤 법령에 정해져서 폭행은 몇 년, 살인은 몇 년, 절도는 몇 년, 이렇게 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아이가 맨날 가출을 해요. 지금 또 내보내면 9호 살고 나가면 6도 학교 안 나가고 또 가출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졸업시키기 위해서라도 얘는 10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범에 같은 잣대를 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소년범 처분이라는 게 그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느냐, 이거에 따라서 처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양형자료로 포함되는 자료 이외에도 보호자가 제대로 이 친구를 교화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느냐, 가정생활은 어떠한가, 학교생활은 어떠한가, 심리적인 상태는 어떠한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호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물론 중범죄면 중한 보호처분이 나오는 것은 자명하지만 한 가지 잣대로만 소년보호 사건의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그만큼 소년범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 판사가 담당하는 재량적 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중대한 범죄라도 소년보호처분이 조금 경미해질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범죄라고 보이더라도 보호의 처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보호처분이 병가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성인 범죄 형사처벌과 동등하게 잣대를 둘 수 없다는 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수사 기록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또 보호 처분 결정문도 당사자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건데, 이 30년도 더 지난 사건이 어떻게 좀 공개될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것이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발 사건도 접수가 되어 있죠. 소년법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보호자, 보조인 이외에는 이 기록들을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수사 기록도 폐기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어떤 결정의 내용은 사실은 삭제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영구히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의 보도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누군가의 제보를 통해서 이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갔고 사건 번호를 알면 사건 검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사건 검색 내역에는 행위자, 제가 이름이 손정혜니까 손땡땡과 예를 들면 제명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강도 강간 제명과 조땡땡이 확인됐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까지는 외부에서 공개된 정보로 취합하면 알아낼 수도 있는데 세밀한 피해 사실이라든가 기록 자체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공범 아니면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논란이 있어요. 이쯤에서 짚어봐야 될 게 바로 조진웅 씨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입장문을 냈거든요. 입장문을 냈는데 자 보면은 저희가 입장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죄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입장문에 이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과는 있지만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봤을 때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용서를 비는 대목은 없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네, 뭐 그 대목이 또 저는 그 비난을 좀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 사과가 이제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다. 그리고 사과의 그 대상이 저 표현에 나와 있지만 자신을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준 사람한테 사과를 하겠다. 그렇다 본다면 우리 지금 이 논란이 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의적 차원에서 봤을 때 피해자는 그 당시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음에도 적절한 진정한 용서를 한 번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실망과 낭만감, 뭐 그것이 아까 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혹시 뭐 제보와 관련된 또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추정도 하는데 요약을 하게 되면 진정한 용서를 통한 회복적 사법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사회가 얻은 손해에 대한 회복, 네. 그리고 개인 당사자, 범죄 피해자가 얻은 손해에 대한 회복을 적실하게 진정하게 하는 시작은 구체적인 용서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사과다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지금 뭐 내용 자체는 그냥 일반인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부득불 이 상황을 떠난다라고 하는 네. 이런 뭐 뉘앙스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비평적으로 보게 되면 사과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그 이유가 아까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한 것처럼 성범죄는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과 이제 연결돼 있다. 네. 왜냐하면 사과를 하게 되면 사실상 성범죄에 대한 사과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네. 판단도 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이 교수님의 개인적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손태선생님 저 전문 어떻게 보셨어요? 저 물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같은 맥락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해자는 너네들은 가해를 했기 때문에 지나치지만 피해자는 그거를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한 3배에서 10배 정도의 더 아픔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항상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네. 근데 또 우리 아이들을 한편 보면 소년원 출원생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가해자는 아닙니다. 그중엔 피해자도 있어요. 그렇군요. 또 반대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친구도 있고요. 가해자만 했던 친구도 있고 피해자인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서로 사실은 소년원을 출원하면서부터 서로에게 미안한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사회에 자립하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되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이런 마인드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다음 논란도 또 짚어보면요. 그러니까 손영범 기록으로 인해서 이게 주홍 글씨가 어디까지 새겨져야 되는 거냐 이 논란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뭐 조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거든요. 가해자들이 그 상황을 봤을 때 이 친구가 나보다 더 승승장구하고 나는 뭔가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자격지심을 갖게 되거나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로 저도 뭐 어릴 때 같이 소년원에 있던 친구들이 뭐 이런 애가 왜 법무부에서 일하냐, 이런 애가 왜 아이들을 키우냐 이런 식의 논란들도 많았어요.
자, 이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소년 시절의 잘못이 이제 나중에 중은 글씨가 돼서 이제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성인 때도 이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런데 이제 센터장님도 그래서 억울한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번 이 조진웅 씨 사태가 새 삶을 살려는 소년범들의 희망을 꺾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곤 해요. 근데 그건 좀 논리의 그 비약 같고요. 그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 법제도가 그 소년범에 대한 그 기록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혜적인 상태로 뭐 구속도 하지 않고 또 사건에 대한 보도도 하지 않는, 다만 지금 이 상황 우리 이 조준익 그 배우의 그 문제 자체는 사실상 그 유명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미지를 업으로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율 배반적 정체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중의 공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평가인 거죠. 네. 바꿔 얘기하면은 이 범죄자의 역할을 지금 청소년 때 실제로 형을 보호점을 받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그것을 잡는 경찰이다.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서부터 더군다나 소년 흉악범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국민 투사로서 역할을 한다. 네. 이러면 그 이율 배반적 정체성을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쟁점이 또 다른 곳으로 튀었어요. 바로 언론이에요. 보면 두 번째 쟁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겁니다. 자, 열어야 하냐 아니면 닫아야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재윤리를 둘러싸고 이제 언론의 기록 열람 논쟁이 번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최초 보도한 이제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거를 열람하는 것도 열람하는 거지만 보도를 해야 되느냐,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배우지만 우리가 공적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무원은 거 아니지만 그만큼 그 청소년에 대한 이제 영향도 분명히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본다면 그 알 권리, 더군다나 이 여러 가지 청소년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항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법제도도 만약에 그 형벌 처분을 받게 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취업 제한을 공식적으로 판사가 명령할 수 있는 이런 제도까지 그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그 공적 이익을 통해서 이 언론이 충분히 그 국민들의 시민들의 알 권리를